합격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연구소 김종우입니다. 제거 필기노트 25페이지 챕터 12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포인트는 콜품제도하고 그 다음 진대법, 화백, 그 다음 화랑제도 같은 게 조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골품제도가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고대 사회 포인트는요, 신분제도와 사회시책이 잘 나옵니다. 두 개를 포인트로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분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초기 연맹국가 시기 신분제도는 가, 호민, 하오, 노비가 있는데요.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호민만 좀 보시면, 호민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으로 나중에 이제 귀족과 평민으로 분화됩니다. 삼국시대 이후 지배층, 왕족, 부족장들이 이제 중앙 귀족이 되고요. 지배층만의 별도 신분제도 운영하는데 그게 골품제입니다. 이 골품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평민층은 대다수 농민으로서 조세납부, 노동력 의무가 있었습니다. 노동력 제공의 의무가. 천민층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전쟁, 포로,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노비가 됩니다. 고구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사회기풍, 씩씩한 사회기풍입니다. 이 단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씩씩한 사회기풍. 만약에 시험 문제 상무적 사회기풍 나오면 백제입니다. 상무적 사회기풍 나오면 백제고, 씩씩한 사회기풍 나오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약탈경제, 그렇죠, 부경, 그렇죠, 창고 있었죠. 그다음 오부족 연맹체, 귀족회의, 제가회의 있었고요. 게르브 고시가 왕족이었습니다. 법률은 감옥이 없어요. 내역이 없습니다. 형법이 엄격했고요. 반역자 화형 후 다시 목을 베었다.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적에게 항복한 자 사형했다. 그 다음 전쟁에 패배한 자도 사형. 일책시비법.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형법이 매우 엄격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사회풍습으로는 혼인풍습, 서옥제 제일 잘 나옵니다. 서옥제. 대릴사유제죠. 노동봉사혼이라고 합니다.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노동력이 뺏기니까 대신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봉사혼. 오케이. 형사추시제,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한다. 부여하고 같네요. 평민층은 자유연애하고요.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 술을 보낼 뿐 예물을 주지 않습니다. 즉 매매혼이 아니다. 신분제는 가, 대가가 귀족이고, 호민은 부유층, 하원은 평민. 전쟁 중에 동원되지 않고 물자 운반만 한다. 노비는 천민, 전쟁 노비. 진대법,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진대법, 춘대추납, 최초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거. 을파소, 고국천왕태 을파소가. 빈농, 구제, 그렇죠. 그 다음 왕권, 강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부족도 있습니다. 게르브 왕족이죠. 손오부, 이전 왕족, 자체 제사 가능합니다. 자체 제사도 있고, 순노부, 전로부, 전로부가 다른 말로 연나부, 왕비족이죠. 관노부, 그쵸. 중천왕 때 관나부인으로 유명하죠. 오케이. 고구려 됐고, 이제 백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요, 사회 특징이 상무적입니다. 씩씩하게 나오면 만약에 고구려, 상무적 기풍 나오면 백제, 말타기와 활쏘기, 그리고 고구려와 비슷했다. 신분, 팔성 귀족이 있습니다. 성이 8개입니다. 귀족이 진씨, 해씨, 사씨, 연씨, 협씨, 목씨, 백씨, 국씨. 그 중에 왕비족은 진씨입니다. 그리고 왕족은 부여씨죠.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육관등 나소리상이면, 다시 육관등 나소리상이면 은제관식을 합니다. 여러분, 은제관식. 귀족들은 중국 고전 및 역사책을 읽고 능숙한 한문을 사용했고, 투호, 장기, 바둑 등을 즐겼습니다. 법률 보도록 하죠. 백제 법률은 가늠한 자는 남자 집에 노비, 여자만, 즉 가부장 사회였다. 도둑질한 자 귀양 가구 2배 배상, 뇌물, 횡령. 횡령 이럴 경우 금고형이고 3배 배상. 반역, 전쟁이 태각하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오케이. 일책시비법은 고구려고, 백제는 일책이법입니다. 2배예요. 2배. 알겠죠? 고구려는 12배고 백제는 2배다. 됐고, 그 다음 신라 가도록 하죠. 신라 화백제도. 원시 사회 청소년 조직에서 기원했습니다. 진흥왕 때 국가조직화되죠. 통일 이후 약화됩니다. 구성은 화랑, 진골, 한명의 국성과 낭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분 갈등 완화 기능이 있고요. 군사력 증대에 도움이 됐습니다. 원광, 세속오개, 화랑의 규율이죠. 호국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석이석, 화랑의 유교 경전, 공부 약속도 알 수 있고요. 채치원의 낭낭비문 보면 유불도 사상이 화랑에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교, 이거 사료로 잘 나오죠. 노나라 사구, 누구? 공자. 불교, 축건태자, 석가모니. 도교, 주나라, 주사. 이거는 도교 창시자로 이끌어지는 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석가모니, 노자 사상이 다 합쳐졌다. 낭낭비문에 나와 있네요. 화백회의, 귀족회의, 상대 등이 주관했습니다. 만장일치제, 남당에서 유래됐습니다. 6세기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정성기죠. 진지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음란하다고 폐위시켰죠. 왕권 견제 역할을 했다. 화백회의 됐고요. 그 다음 골품제, 족장 편입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버풍왕 때 왕비됩니다. 폐쇄적 신분구조죠. 왕경인가 소경인 대상, 지방민 아닙니다. 지배층을 위한 신분제도다. 꼭 기억하세요. 지배층을 위한 신분제도다. 일상생활까지 규제했습니다. 그 다음 골은 혈통, 품은 관품. 왕족은 성골과 진골로 나눠지는데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은 진짜 뼈다귀로 내가 이해하라고 했죠. 성골은 혁거세 때부터 진덕여왕까지인데 소멸되고요. 진골은 이벌찬에서 대하찬을 독점합니다. 옷은 자색을 입죠. 육두품은 아찬에서 급벌찬, 오두품은 대남아에서 남아, 사두품은 대사에서 조이, 그리고 3에서 1은 평민화됩니다. 그래서 암기팁이 이대, 아급, 대나무, 대조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내가 이대에서 아급해서 대나무에서 대조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대, 이벌찬, 대하찬, 아급, 아찬, 급벌찬, 대나무, 대남아, 남아, 대조, 대사, 조이 꼭 기억하세요. 육두품 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 골품제에서요. 여러분 육두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두품은 대부족장 출신으로서 육관 등 아창까지 승진 가능합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해요. 대하창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중앙장관도 못 됩니다. 등난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집사부 실랑직에 임명됩니다. 중대 때는 왕과 결탁하고 하대 때는 호족과 결탁해요. 그래서 암기팁이 중앙하오. 다시 암기팁이 중앙하오. 그렇죠. 그런데 신분제 한계 때문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종교 학문 분야에 진출하고 중의제를 실시합니다. 중의제라는 것은 골품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육두품은 사중하창까지, 대남아는 구중 대남아까지, 그 다음 11등급인 남아는 7중 남아까지 진급이 가능하다. 즉 그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지 절대 그 경계선 위로는 못 올라가게 한다. 그러니까 허구적 이동 방법이죠. 그래서 불만이 이걸로 없어지지 않고 더 생깁니다. 그리고 육두품은 그래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학문과 종교로 빠지는데요. 대표 인물이 원효, 일신과 화쟁사상, 설총, 이두양찰, 강수, 외교문서, 채치원, 도당 유학생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씨, 강씨, 최씨는 다 육두품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 여러분 그 골품제에 주의할 거는 진골은 이벌찬에서 조위까지 가능하고 자색은 독점하는데 모든 복색이 가능합니다. 즉 조위에서 이벌찬까지 다 가능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진골은 조위부터 이벌찬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관등에 따라 복색이 결정된다. 골품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즉 진골이라고 자색을 입는 게 아닙니다. 자색을 독점하는 거지. 황색, 청색, 비색 다 입을 수 있어요. 자색만 독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등 승진의 상한선은 골품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라 하대 가도록 하죠. 신라 하대. 호족이 등장하죠. 잘 나오죠. 호족은 지방의 반독립적 세력입니다. 육두품과 결탁하고 골품제 비판합니다.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종과 풍수지리 이거를 선호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신라 하대 때 선종과 풍수지리가 유행합니다. 호족은 보통 어떤 출신이 많냐? 중앙귀족, 해상세력, 군진세력, 초적세력, 촌주세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촌주세력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촌주세력이고요. 그 다음 신라 하대 육두품 반신라적 경향, 호족과 결탁하고
이런 가운데 통일신라 귀족 생활은 잘 먹고 잘 살죠. 금입택, 호화주택, 사절유택, 계절 따라 거주지를 변경, 노급, 시급, 고리대로 재산 축적하고 사치품을 이용합니다. 평민은 거의 농민인데 귀족들에게 토지를 약탈당해 소장용이 되거나 빚을 져서 못 갚아서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몰락한다. 그래서 최초의 농민 반란은 원종애노난도 통일신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노비는 삼국시대 때는 전쟁 노비인데요. 통일신라 때는 이제 채무 노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 발해는 지배층이 대씨, 귀족이 고씨, 고구려와 일부 말갈족으로 운영되어 있죠. 당, 나라, 빈공가에 응시해서 합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라하고 갈등이 있죠. 등재서열 사건. 빈공가 장원급제를 가지고 신라하고 발해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게 등재서열 사건. 피지배층 거의 말갈족들입니다. 말갈인들이고요. 사회 특징은 당나라 문화와 사회, 그 제도, 그 다음 고구려 문화, 말갈 전통, 생활 모습이 합쳐졌습니다. 네, 됐네요. 하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골품제. 그리고 제가 볼 땐 요새 잘 나오는 건 육두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육두품 중대 특징과 하대 특징. 사람들 꼭 봐야 돼요. 오케이. 육두품에서 암기 팁은 중앙하오. 그리고 육두품 대표적인 사람 원효, 설총, 광수, 최치원. 꼭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골품제하고 육두품 꼭 닥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챕터 12 중세 사회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오하오.